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사실 지수는 빨개도 어려울 수 있는 장이거든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또 명확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라 제가 빨리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요, 대의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장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대의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를 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송태훈 과장님, 국내장에서도 확실한 반도체 종목 많은데 엔비디아 쪽으로 확실한 또 7% 이상의 상승이 보여진다? 이건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보세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점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엔비디아를 올라가게 되면 이 엔비디아에서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이런 걸 했다면 그냥 지금은 엔비디아면 그냥 엔비디아를 산다. 직투. 예, 바로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국내 시장 관련돼서 너무나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니즈도 더욱더 많이 올라간 영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이제 강한 상승 자체는 조금 과도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주간 거래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상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프리마켓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거나 그러한 이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과도하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어쨌거나 가장 시가총액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인다는 건 결국은 그것과 동맹을 맺고 있는 SK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은 국내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보고 있는데 순매수 상위단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바보 형이라고 별명 지어주셨잖아요. 정태근 이사님. 이제 바보는 빼도 돼요? 글쎄요. 8만 원 위인데요? 10만 전자 가면 아닌 걸로 하죠. 10만 전자 가면요? 네, 10만 근데 8만 가면. 전자까지 올라온 건 그래도 어떤 동력이라고 보세요? 사실 우리가 원했던 뉴스 없었던 상황 속에서 뭐 실적 기대감 얘기 나오고 있고 낸드 나오고 있는데 그 아는 내용에서 8만 원까지는 올라섰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임원의 그런 자사주 매입 효과? 점수 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자사주 매입도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키옥시아가 이제 감산 중단 결정했죠. 하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키옥시아가 이제 가동률도 올라가게 되고 또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 이전 애초에 오늘을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어떤 상승 출발점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월 10일 기점으로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금리나 기대감 요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서 가장 아랫단이 종목이고 그다음에 업종이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나 기대감들이 일단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 상승하고 동반해서 그러니까 3월 21일과 좀 달리 봐지는 것들이 3월 21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갔지만 지수는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수와 삼성전자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와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 거시적인 이슈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끌고 있다는 봐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8만 원대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서 4월 8일 이후에 다시 8만 원 진입이 진행됐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겠죠.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건가? 신고가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이제 삼성전자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게 관건인데 금리나 같은 경우는 지표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은 가야 우리 정태근 이사님 입에서 삼성전자에 있어서 취업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걱정이 없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김에 한미반도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송 과장님. 이 이슈가 있었어요. 원래 TC본더 맛집이잖아요. 근데 TC본더 맛집으로서는 이제 경쟁이 또 과열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하이브리드 본더를 추진할 것 같다라는 썰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화 정책을 써서 간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은 기사 읽어보니까 삼성전자와도 손잡을 수 있는 뭐 루트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 TC본더가 과잉인 것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랑 손을 잡는가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미 반도체가 많이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었기 그쵸.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의문감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지금 구간 속에서는 사실상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에 대한 독점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TSMC의 이러한 이제 이 독점력 자체가 더욱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뒤틀릴 만한 이 균열이 발생을 해야 될 텐데 많은 2등 업체들이 현재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TC 본더가 어느 정도 이제 끌어줬던 동력이었다면 그 다음 부분을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상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에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삼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를 채택을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계속적으로 확률은 좀 낮아 보여요. 뭐 예전부터 차라리 한미 반도체를 선택을 해서 빠르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을 선택을 했다라면 그 이전부터 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거 외에도 사실상 풀어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이제 공정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수율 자체를 아직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공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뭐 바꾼다거나 뭐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약간 많은 상상력을 일으켜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본더 추진 얘기가 아니어도 한미반도체 우상향이 좀 점쳐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고객처에서 계속해서 발주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해진 하이브리드라는 스토리의 힘이 과연 어떻게 또 주가를 올려 세우는가는 지켜볼 부분이고 역시나 썰인지라 저희가 일단 주시를 해놓고 있는 쪽에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동네 멋진 형은 누구일까요? 반도체에서. 지금 동네 멋진 형은 이제 하이닉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반도체 아이들 이게 필요한 거죠. 뭐. 포트에서 하이닉스만 있으면 걱정 없다일까요? 하이닉스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겠죠. 네, 하이닉스가 없으면 뭐 담아야 될까요? 없으면은 인덱스를 담는 게 답이지 인덱스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지금 최근 시장 보게 되면은 가장 수익률 좋은 게 인덱스잖아요. 지수. 다 같이 끌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지수 대형주 시장이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대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지수가 3,300포인트 갔거든요. 네. 그때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뭐 삼성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수익이 났어요. 그냥 가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계속 바뀌어요. 빨라요. 지금 그것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난주 후반에 음식료 갔다가 주초에 반도체 갔다가 뭐 자동차 갔다가 기차지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4월 달 이후 화장품 계속 괜찮았다가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반도체 강세 보니까 화장품 또 쉬어가죠.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지금 장세는 뭐 개인 투자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는 좀 바빠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매매하실 분들은
이슈를 무조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예.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즉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조정 끝까지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가 있으면 정말 예.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시장만 보게 되면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바뀔지 모르는데 한 가지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밸류 관련돼 가지고 또 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그 금융주들 한번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세요. 그래요? 예, 현대차하고 기아 저는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 방법을 찾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정태근 이사님은 반도체는요 온리 하이닉스로 보고 아니요. 자동차 보자일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니요. 다른 반도체는 아예 관심 안 두시는 거예요? 보고 아니죠. 제가 웨이퍼 투입량 증가 관련돼 가지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드렸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관심이 생기는 예. 부분들이 이제 낸드 관련주들. 낸드.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종목이 가야 또 이제 맞아요. 자신 있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키옥시아만 얘기를 드려보게 되면은 감산 중단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1분기 때 가동률이 80%가 올라갔고 2분기 들어서 가동률이 10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쪽에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뭘 봐야 될까요? 장비. 같잖아요. 장비.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익 IPC 같은 것들, 그리고 검사 장비 보게 되면 네오센 같은 것들, 유진테크 같은 것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는 있지만 주가가 차서 바닷물처럼 지금 차가워서 말씀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니까 그쵸. 어느 정도 시세가 보이면 그때 지금이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네.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DB하이텍 한번 보나요? DB하이텍 한번 볼까요? 송 과장님이라면 DB하이텍 오늘 붙습니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짜 소외됐었어요. 첨단 AI 시대의 DB하이텍의 급등이란 테슬라의 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붙었으면 오늘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 매우 같은데. 좋았을 것 같다. 붙었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뭐 일단은 뭐 붙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전부터 기간에 집중 매수는 좀 들어왔던 부분이 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DB하이텍이 AI 시대의 웬 레거시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시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의 이러한 상승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쳤던 이제 하우스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을 환입을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DB하이텍이 오늘 많은 부분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DB하이텍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이슈 발생시키고 많이 맞아. 올랐잖아요. 네. DB하이텍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사실상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만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예. 역시 두 개 다 수급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정도의 이 발현율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요즘 시장들 자체가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이 시장에 순응하는 법 혹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다 더 분석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의 힘보다는 수급의 힘이 오늘 조금 더 만연히 깔려있는 시장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추세에 있어서 이 수급의 힘은 어디까지인 걸까는 시간이 또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할까에 대한 기대로 오늘 DB하이텍 흐름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바이오 쪽도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리가캠 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내리는데 지수 기여도 1위 종목으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리가캠 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7위에도 리가캠 바이오 올라와 있네요. 삼천당 제약 또한 같이 있어서 묶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삼천당 제약 깜짝 놀랐어요. 두 자릿수 대 상승, 시총 8위로 우뚝 올라선 삼천당 제약의 활약에 정말 놀랐고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가 또 올라서서 놀랐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 번 가면 같이 갈래가 그동안의 기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대장처럼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더라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리가캠 바이오는 스타트 끊었다라고 봐도 돼요?
리가캠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업들이 다 스타트를 좀 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가캠 바이오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오늘 바이넥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같은 연유에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이넥스 전에 앵커님 맞죠? 맞아요. 좋아하는 바이오주가 있는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바이넥스라고 해주셨죠? 그죠? 오늘 가네요. 네, 바이넥스 오늘 가는데 그래서 그 리가캠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넥스 그렇고 일단 뭐 생물보안법이 됐던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규제가 됐던 아마 네. 그런 연유에서 같은 테두리에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동안은 알테오젠 기준으로 알테오 근데 오늘 바이오 움직이는데 알테오도 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테오젠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학회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그 학회에 맞고 그리고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던 기업들 중심에서 움직였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학회 모멘텀은 이제 선반영이 됐고 이제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거기와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요인에서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리가켄과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가켄과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8만 원 돌파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8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가는지 그러면 네네. 흐름 보고 정태근 이사님 그렇다면 지금도 바이넥스를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네, 탑픽입니다. 원픽입니까? 네, 탑픽입니다. 아, 탑으로까지 제가 언급 잘 주셨습니다. 마음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알겠어요. 잘안 변해요. 그렇죠. 남아 이런 중천금 바이넥스 해바라기. 해바라기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궁금해요, 송 과장님.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모든 재료는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알테오젠 예전부터 계속 10만 원 전부터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ADC 부분에서도 알테오젠이 할 수 있는 건 많아진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인 거고 그 외에도 테라카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이 쉬어가는 도중에 삼성단 제약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과연 알테오젠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단 쉬어가는 동안에 그 수급들이 일부 나와서 그 종목들을 땡겨 올려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알테오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종목들은 다소 밋밋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기회로서 한번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흐름들 자체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간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면 더욱더 그러한 관성의 법칙이 높아진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 알테오젠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한데요. 알테오젠도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어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기회가 맞았는지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뚜껑 또 열어보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요 빨리 이 종목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하스가스공사가 지금 장 막판 들어서요 흐름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한국가스공사 5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여지시죠. 저가 대비 상위 종목에 있어서도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한선 엔지니어링 등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영입만 친구가 열심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가스공사가 장 막판 들어서 급등,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장 막판 들어서 급등, 호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장은 아랫골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또 오늘 장 괜찮았네? 할 수 있는 시장 같아 보이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냐면 주도 섹터가 없고 크게 대형주에서 끌어주는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영일만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더 붙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추세가 그 어느 신고가 종목만큼 예뻐요. 어떤 관점이세요? 일단은 먼저 고백 아닌 자백을 좀 하자면은 자백? 이렇게 가지 몰랐어요. 네. 진짜.
네, 가요. 진짜 그 신성 델타테크 같은 역할을 진짜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였어?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처음에 이제 뭐 에브리오인가요? 에브리오 박사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기다, 저게 맞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엑스모빌까지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였어? 요 반응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온다고 좀 봐지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셨듯이 영일만 친구들, 코오롱글로벌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아 진짜 하나보다 할 건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연관된 기업들이 전부 다 같이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서 결론은 뭐냐? 그래도 저는 안 따라잡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뒤늦게 따라잡으면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결론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는 그냥 가더라도 안 보겠다로 네. 우리 정택 의사님께서는 정리 내려주셨고 배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가면. 자, 우리 송태영 과장님. 오히려 꿈비나 이런 저출생 관련주 있잖아요. 지금 장 막판 들어서 오전장에 맞았었던 고점에 거의 대부분 반납시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영일만 쪽이 더 가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재료 소멸일까요? 이 집 한 채 준다라는 카드까지 들어왔는데. 저는 영일만 살래요. 영일만이요? 네. 영일만에 붙으신다고요? 네. 근데 집안채는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이 저출산 신선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사실. 뭐 테마로서에 대한 역할 자체, 뭐 이런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을 테고, 테마로서의 결국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느냐가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를 몇 개를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들어갔던 종목이 아마 캐리스부터 하나밖에 없었을 네, 거예요. 다 그런 풀렸죠. 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아, 확실히 테마로서에 대한 강도가 약하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출산 이전 대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상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식에 대한 상상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이 결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일만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한국가스공사라는 생각보다 큰 기업이 주가가 날아가면서 거기에 따른 테마를 생각보다 많이 종목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한국가스공사를 일단 코어로서 잡고 하시고 그 외에는 조금 입맛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엑스모빌 이야기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탄력도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오늘 조금 실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뭐 넥스트릴 같은 경우도 계속 좋았었고 화성밸브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주로서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